월요일 뉴스 속 경제 시간입니다. 2월 마지막 날인 지난주 금요일엔 주가가 급락하면서 우리 금융시장이 크게 출렁였는데요. 이선일 기자와 함께 그 원인과 앞으로의 전망을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 기자. 주가뿐 아니라 원화 가치까지 크게 떨어지면서 블랙 프라이데이였다. 이런 표현까지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시장 모두 3% 넘게 떨어졌었죠. 외국인 투자자가 하루 사이에 1조 5천억 원을 넘게 팔았는데 이게 하루 기준으로 보면 3년여 만에 가장 많은 투매였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1,460원대, 하루 사이에 20원 넘게 오른 건데 그만큼 원화 가치 떨어진 거죠. 지난 금요일 금융시장 불안은 우리만의 일은 아니었고요. 일본의 니케이 지수, 인도, 또 중국의 주요 지수까지 아시아 증시 전반에서 하락세가 나타났습니다. 아시아 국가들 제조업이 강하고 수출이 경제의 버팀목이라는 공통점이 있었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밤 멕시코와 캐나다 상대로 관세 부과 일정을 재차 앞당긴 것, 이것에 대해서 좀 예민하게 반응했다는 평가입니다. 막상 밤에 열린 미국 증시는 상승 반전했고요. 초반에 약세를 보이던 유럽 증시도 지수를 거의 회복한 채 장을 마감을 해서 한숨 돌리고 이 충격에서 회복될 것이라는 가능성을 엿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건 이미 예고가 돼 있었던 것 같은데 시장이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이유가 좀 분석이 되고 있나요?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하루아침에 좀 발언을 바꾼 것, 이게 좀 화제가 됐던 것 같고요. 또 중국에 10% 관세를 더 부과하겠다는 발표도 좀 새로 나왔습니다. 이 시점도 중요한데 중국의 중요 정치 행사, 양회 개막일에 이걸 맞췄거든요. 중국의 강력한 대응을 부를 수밖에 없고 이것 때문에 갈등이 지금보다 증폭될 것이라는 우려를 만든 겁니다. 또 미국뿐 아니라 멕시코가 중국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계획, 이걸 하는 분위기가 또 감지된 것도 주목할 만한데요. 스콧 벤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의 입에서 멕시코도 미국이 중국에 부과한 수준의 관세를 중국에 부과하겠다, 이런 흥미로운 제안을 했다고 공개를 한 겁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무역 전쟁 이후에 중국 기업 가운데 멕시코에 생산 공장을 세워서 관세 부과를 피한 기업들이 많았습니다. 멕시코로서는 중국의 제품의 우회 수출 경로로 활용되지 않도록 미국의 우려를 덜어주고 나머지 제품 관세 부과는 피하려는 그런 셈인 듯합니다. 그런데 이런 조치가 어떤 반발 또 연쇄 효과를 가져올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무더기로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자유무역 시대는 끝났다, 이런 평가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죠.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로 덕을 봤던 자산 가격들이 최근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게 테슬라 주가인데요. 창업자 일론 머스크가 새 행정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면서 작년 11월 당선일 이후 주가가 70% 정도까지 올랐다가 최근 하락세로 당선일 수준까지 지금 떨어지는 상황이죠. 비트코인도 비슷한데요. 취임 이후 기대감에 급등했다가 지금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지난 밤에는 가상자산 비축을 추진하겠다라는 그런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 다시 반등을 하기는 했지만요. 일단 이 같은 테슬라의 실적 부진, 또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너무 급격한 상승이 하락의 첫 번째 이유로 꼽히고 있지만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대한 불안감, 그래서 물가가 오르고 경기 침체를 불러올 수 있다는 부정적인 전망이 나오면서 그동안 수혜를 볼 만한 자산 가격 먼저 끌어내리고 있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취임한 지 한 달밖에 안 지났는데 기대감보단 불안감이 더 커지고 있는 것 같네요. 심지어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질 것이다, 이런 걱정까지 나오고 있어요. 네, 물가가 오르면서 성장률 떨어지는 상황을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물가는 이미 오를 조짐을 상당히 지금 보이고 있고요. 여기에 경기 회복마저 되지 않는다면 통화정책, 재정정책 모두 펴기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조금씩 세를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달 불법 체류자 추방 4만 명 했고요. 단속기관에는 하루 1,500건씩 불법 체류자 체포하라는 지시가 떨어졌다, 이런 사실이 드러났는데 이 같은 반이민 정책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노동시장에서 사라질 경우에 경제 성장률에 직접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경고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또 기업들이 흡수하기 어려운 수준의 고율 관세를 매길 경우에는 소비자들이 이걸 부담해야 할 것이다. 또 여기에 스태그플레이션을 불러오는 데 빠질 수 없는 요인인 그 원유 가격의 상승. 지금은 우크라이나 종전 기대감, 또 가자지구 휴전으로 시장이 좀 안정돼 있는 듯하지만 새 정부가 오래된 정책을 쉽게 뒤집고 있는
이런 개입 방식으로 불씨를 키우고 있는 것 아니냐는 그런 불안감이 있습니다. 전 세계 경제가 이 위에서 살얼음판 위를 걷는 느낌입니다. 네, 걱정인 건 미국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더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요. 남의 나라 걱정할 때가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실제로 잠재 성장률도 좀 더 낮아지고 있죠. 그렇죠. 일단 지난주에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을 당초에 1.9%에서 1.5%로 0.4%포인트 내렸습니다. 지난 연말 전망에서는 포함하지 않았던 미국의 이 관세를 무기로 한 무역 전쟁을 반영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 예상했던 전망치 수정이기는 하죠. 하지만 다른 기관들도 이르면 지난 연말부터 성장률 전망치를 계속 낮추고 있는데 과연 이 정도에서 끝날 수 있을지. 워싱턴 새 행정부와 접촉을 이제서야 시작한 우리 정부가 미국과 앞선 국가들의 분쟁 진행 과정을 교훈 삼아서 해법 찾기를 일단 기대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기자 오늘 잘 들었습니다.